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실존했던 난쟁이족 호빗이라 불리는 인류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반지의 제왕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로든 원작 소설로든 반지의 제왕을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 호빗이라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빗은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가상의 난쟁이족을 뜻하죠. 그런데 이 호빗과 같은 난쟁이족이, 정확히는 난쟁이 인류가 고대에 실존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발견되었죠. 2003년 고고학자 마이크 모우드가 이끄는 탐험대가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의 리앙부아 동굴에서 초기 인류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인류의 화석 그 자체로 주목을 받을 만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다지 핫한 이슈는 아니죠. 하지만 모우드 탐험대가 발견한 인류의 화석은 학자들을 넘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화석은 키가 1m 남짓, 몸무게가 25kg, 내용량은 현생 인류의 3분의 1 크기였고 뚜렷한 눈썹, 능선과 짧은 다리, 크고 평평한 발이 특징이죠. 한마디로 소인종, 즉 상상 속에서나 등장하던 호빗이 실존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이듬해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네이처 논문에 실리면서 화석과 함께 마우크 모우드 연구팀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 인류의 화석을 보고 호빗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플로레스인으로 부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초기 인류종인 플로레스인은 적어도 약 5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에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100개 이상의 화석은 모두 시원한 동굴이라는 뜻의 거대한 동굴 리앙부아에서 발견되었죠. 플로레스인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연구팀은 화석 골격의 연대를 2만 년 미만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말은 원시 인류가 현대 인류 시대까지 이 섬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의미했죠. 하지만 얼마 안가 플로레스인이 사용한 석기 도구를 토대로 플로레스인의 마지막 출현은 약 5만 년 전이었을 것으로 다시 추정되었습니다. 플로레스인은 현생 인류가 출현하기 전에 어떠한 이유로 멸종되었다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어쩌면 인기와 돈을 위한 사기극이 아닌가 의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기극은 몇 번 있었거든요. 심지어 모우드 탐험대도 처음 플로레스인을 발견했을 때 고대 인류의 화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플로레스인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했듯 키가 약 1m 정도로 현생 인류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이죠. 플로레스인의 화석을 처음 발견했을 때 모우드 팀은 현생 인류 어린이의 해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층적인 연구 결과 플로레스인의 작은 두개골에는 현생 인류의 특징이 아닌 뚜렷한 눈썹, 능선이 있었죠. 완전히 발달한 사랑니를 갖고 있는 걸 보아 어린이가 아닌 성인인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거듭할수록 플로레스인은 더 주목을 받았죠. 키만 작은 게 아니라 뇌는 400cc가 채 넘지 않는 어른 침팬지보다 작은 뇌와 특이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엉덩이 뼈는 넓게 벌어져 있었고 쇄골은 짧았고 어깨 관절은 앞쪽에 위치해 있었죠. 또 키에 비해 크고 평탄한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과 손목, 턱 역시 매우 원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결국 플로레스인은 사기극이 아님이 드러나고 다시 한번 학계는 불타올랐죠. 학자들은 플로레스인이 어떤 종인지에 대해 열렬히 논쟁을 벌였습니다. 플로레스인이 소두증 같은 장애를 가진 현생 인류인지, 그것도 아니면 멸종한 아예 별개의 종인지 여부를 가리는 논쟁이었죠. 플로레스인을 처음 발굴한 모우드 교수는 네이처의 논문을 발표한 직후 벌어진 논쟁을 끝내기 위해 추가 발굴을 계획했습니다.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되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모우드 교수는 2004년부터 화석을 발굴한 리앙부아에서 동남쪽으로 74km 떨어진 마타맹어에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마타맹어에서 발굴한 것은 악어와 코모도, 도마뱀 등 영양가 없는 동물의 뼈밖에 없었고 모우드 교수는 2013년 7월 23일 암으로 사망하고 말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려와는 달리 탐험과 연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10월 마침내 아래 턱뼈 일부와 치아 6개로 구성된 인류의 뼈 몇 개가 발견되었고 방사성 동위 원소가 이 뼈들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발견된 뼈들은 대략 70만 년 전인 것으로 밝혀졌죠. 즉 20만 년 역사인 현생 인류가 아닌 것은 확실해진 겁니다. 이 뼈들은 아래 턱뼈와 치아의 크기 및 형태가 앞서 발견된 플로레스인과 꽤 비슷했습니다. 턱뼈의 경우는 성인의 것임에도 플로레스의 것보다도 작았고 함께 발굴된 치아 역시 좀 더 원시적인
일반적인 형태인 1번 어금니를 빼면 플로레스인의 치아와 비슷해져 신체 골격이 없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인류의 키도 1m 남짓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즉 이 뼈들은 플로레스인의 조상의 뼈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죠. 플로레스인은 그저 소두증을 앓은 현생 인류라는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던 주장은 확실하게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새롭게 발견된 뼈들이 플로레스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조상인데다 더 머리가 작기까지 하니 소두증을 앓은 게 아닌 것이죠. 이로써 플로레스인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사기극도 아니었고 단순히 소두증을 앓은 고대 인류가 아닌 진짜 새로 발견된 인류라는 말이죠. 이때부터 학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플로레스인은 왜 이렇게 작았을까이죠. 꽤 많은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아시아에 진출한 호모 에렉투스 무리 가운데 일부가 플로레스 섬에 들어와 고립되었고 수십만 년에 걸쳐 크기가 줄어들었을 것이다입니다. 섬에 고립된 후 몸이 작아지는 현상, 섬외소증이라는 말이죠. 섬외소증은 섬에 고립된 동물이 자원과 공간이 한정적이고 천적이 없는 섬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더 작은 몸으로 진화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실제로 섬외소증으로 인해 소보다 작아진 코끼리 케이스가 존재하죠. 아무튼 플로레스 섬에 발이 디딘 인류는 몸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했고 늦어도 70만 년 전에는 호빗의 체격에 도달했다는 말이 됩니다. 플로레스인이 소두증이나 외소증을 겪은 현생 인류가 아닌 섬외소증 현상으로 인해 몸이 작게 진화된 새로운 종이라는 설이죠. 그런데 플로레스인이 현생 인류이든 새로운 종이든 대체 뭐가 중요한 걸까요? 정확히는 왜 학계를 들썩이게 만든 걸까요? 쭉 다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왜 학자들이 플로레스인에게 비판적인 태도이지? 실제로 플로레스인의 발견은 고인류 학자들에게 당혹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새로운 종이 맞다면 인류의 진화가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 현재에 이르렀다는 진화론의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화석이 새로운 인류가 아니라 그저 병에 걸린 현생 인류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던져왔던 것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때까지 인류 진화론의 주무대는 아프리카였습니다. 유전학 연구 결과 현생 인류가 약 2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는 결론이 1980년대 후반에 나왔죠. 현생 인류뿐만 아니라 200만 전에 태어난 직계 조상 중 한 명인 호모 에렉투스가 태어난 곳도 약 300에서 400만 년 전에 살던 두 발로 걸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친척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화석이 나온 곳도 모두 아프리카였습니다. 주로 유럽 백인 남성이었던 고인류 학자들이 관심을 보인 또 다른 인류는 네안데르탈린이었는데 이들은 유럽 땅에서 진화한 극히 예외적인 인류 중 하나였죠. 즉 이때까지 학계의 정설은 아프리카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타났고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하면서 아프리카를 벗어나 세계로 퍼졌다입니다.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의 설명을 보면 아프리카를 떠난 최초의 인류라는 내용이죠. 독일 튜빙기인데 고생물학자이자 고기후학자인 마들렌 베메는 아프리카 기원설의 도전장을 내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2017년 마들렌은 그리스와 불가리아에서 발굴한 화석이 720만 년 전 고인류 그레코피테쿠스 프레이베르기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고인류는 중앙아프리카 차드에서 발견된 700만 년 전 사헬란트로푸스였는데 이보다 수십만 년 앞서 아프리카가 아닌 지중해 일대의 인류의 조상이 살았다는 이야기는 인류 진화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죠. 아프리카가 인류의 기원지라면 당연히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 나와야 할 텐데 정작 아프리카 밖에서 오랜 화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마들렌 뱀의 연구팀과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플로레스인 화석도 아프리카 기원설을 흔드는 주장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플로레스인의 화석은 어쩌면 인류 진화사를 바꿀 만큼의 발견이라는 말이죠. 물론 모든 게 아직은 다 주장에 불과한 만큼 무엇도 확실하지 않지만 어쩌면 몇십 년, 몇백 년 뒤 교과서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실존했던 난쟁이족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